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그린딜 산업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이 주요 내용인데요. 세계 주요국들이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정부와 또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장영욱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유럽하면 원래 친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EU가 그린딜 산업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 먼저 이 그린딜 산업 계획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 그린딜 산업 계획은 이제 유럽 연합이 2019년부터 계획을 하고 제시를 했던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가 되었던 일종의 정책 문건입니다. 이제 유럽 그린딜 정책이란 지금 2019년에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연합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가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내세웠고요. 뭐 이제 에너지 부분, 뭐 순환경제, 수송, 건축, 농식품 전 분야에 걸쳐서 친환경적인 경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50년까지 최초로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린딜 산업 계획은 산업 측면에서 그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그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EU가 그린딜 산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배경이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정기술 시장 선점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전환이라는 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련 기술이라든지 산업에 굉장히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제 빠른 성장에서 뒤처지면은 이 경제 성장, 그 유럽 경제 성장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청정기술 혁신 그리고 관련 시장 선점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이고 일본의 그린 성장 전략이라든지 인도의 뭐 생산 연계 인센티브 그다음에 중국의 14차 5개년 기획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일종의 육성 정책, 대규모 투자나 이제 보조금 지급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도 유럽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은 그 목적을 보면 중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EU의 어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EU도 하겠다라고 이제 뭐 대외적으로 밝힌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네 가지 주요 부문, 필라라고 하는 네 가지 필라, four pillars라고 하는 네 가지 주요 부문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역내에 더 많은 그 이제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던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들을 완화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이랑 기술 혁신을 하려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갈 텐데 그 자금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만들고 또 이제 자금을 신청하고 받는 절차들을 조금 간소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 분야의 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숙련 기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숙련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세 번째 부문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국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혼자서 이룰 수 없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주요 그 무역 상대국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을 발전하는 것이 전체 친환경 생태계를 위해서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더 해나가겠다. 하지만 국제 협력을 망치는 뭐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든지 뭐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는 게 네 번째 주요 부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 주요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U 집행위가 탄소 중립 전략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자세히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네. 지금 사실 이번 정책 문건에는 대략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음 주나 이제 3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올 법안에 담길 텐데요. 일단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뭐 어떤 것이 탄소 중립에 필요한 전략 산업인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 산업이라든지 혹은 배터리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나 코발트나 뭐 히토류 같은 핵심 원자재, 뭐그 채굴이라든지 재련 관련된 산업,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그린 수도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또 관련 인프라 산업. 그리고 조금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 탄소 저장 기술 같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또 기술들도 역시 탄소 중립 전략 산업으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전략 산업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생산 행위나 투자 행위를 할 때 세제 혜택 등의 보조금을 지급을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 규정이 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투자,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관련된 투자, 그다음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영내 생산 시설, EU 안쪽에서 이제 생산을 할 때 그 생산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할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 역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큰 틀에서 이쪽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제 혜택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에게 좀 이윤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고, 규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규제 개선 같은 게 있었는데 이유가 그 탄소 중립 산업법 맞죠? 네네. 탄소 중립 산업법을 활용해서 기존의 제조업들을 친환경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탄소 중립 산업법이 어떤 건가요? 예, 탄소 중립 산업법, EU에서는 이제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고 해서 넷제로 산업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산업들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그 일종의 행정 절차의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네. 내용이 이 넷제로 산업법 큰 방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탄소 중립 전략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산 단계에서 어떤 시설들이 확충이 돼야 되는지, 특히 이제 EU 안에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식별 절차가 첫 번째로 있고, 그렇게 이제 식별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신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앞으로 제안될 넷제로 산업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스톱샵이라고 해서 한 번 가서 모든 그 절차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럽 고유의 이제 기술 표준을 마련을 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그 표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신생 기업들에게 같은 신생 기업이나 신생 기술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들, 뭐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들까지 해서 그렇게 14일에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 그린딜 산업 계획이라는 게 일단 지금 앞으로 제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EU라는 그걸 잘 보면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네, 맞습니다. 또 발전하겠다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그린딜 추진 계획 앞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EU의 지금 집행위가 이 문건을 제안을 했고,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입법안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의 그 정책들이 앞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에 제일 중요한 넷제로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이 제출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뭐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라든지 뭐 숙련 인력 양성 제도 같은, 그리고 뭐 아까 기금 중에서 국부펀드, 유럽 국부펀드 같은 것들이 계속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가 되더라도 EU 집행위에서 제시를 하면은 유럽 의회,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네. 유럽 의회, 그리고 유럽 이사회에서 또 조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조율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많으면 뭐 짧으면 1년, 네. 길면은 뭐 2년, 3년도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정상들이 모인 그 회의에서 이거는 우리 산업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서둘러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EU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네. 맞춰서 맞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장영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